안녕하십니까. 파이낸스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 특정 위험한 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의된 행사 가격에 사거나 혹은 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정의된 만기일에 이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이 밑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옵션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테이션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T는 만기일의 주식의 가격, T는 만기일을 의미하고요. X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을 의미합니다. 네. 콜 옵션은 어떤 특정한 자산을 살 권리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콜옵션을 사게 되면 만기일에 이 ST와 X의 차이만큼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ST가 만기일의 주식의 가격이 이 행사 가격보다 낮다면 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제로고요. 최소 수익은 제로고요. 이 만기일의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을 때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하게 되고 수익은 그 차액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콜 옵션을 판 사람은 만기일에 콜 옵션을 산 사람에게 그 수익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만기일의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다면 콜옵션을 판 사람은 손실이 발생됩니다. 특징은 콜옵션을 산 사람과 콜옵션을 판 사람의 만기일의 수익을 합한다면 0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옵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위험 자산을 특정한 사전에 정의된 가격에 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풋옵션을 보유한 사람은 만기일에 이 행사 가격과 그 주식의 가격 차익만큼 수익이 발생하는데 행사 가격이 만약에 주식의 가격보다 높다면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익이 그 차익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 차익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개념인데요. 이 오픈 인트레스트는 한국어로 하면 미체결 약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 열려있는 계약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 인트레스트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픈 인트레스트는 바이어와 셀러의 어떤 페어의 숫자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오픈 인트레스트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특정한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각 행은 하나의 옵션 컨트랙을 의미하고요. 이 행에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중요한 정보는 물론 옵션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현재 이 옵션을 거래한 오픈된 계약수인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칼럼에서는 옵션의 심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은 이 옵션과 연결된 위험 자산, 기초 자산의 심볼이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제 행사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보시면 어떤 게 콜 옵션이고 어떤 게 풋 옵션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iration day는 만기일을 의미하고요. 이 price는 이 옵션의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희 노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옵션을 결정하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을 결정하는 모형은 이 블랙쇼스 그리고 멀튼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뭐 굉장히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어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우선은 이 모형에 대한 어떤 이 복잡한 모형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그냥 뭐 궁금하신 분은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좀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이퀘이션을 풀고 어떤 식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 이퀘이션이 갖는 의미를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블랙쇼울즈 멀튼 모델은 하나의 함수다. 이 함수 내에서 지금 인풋으로 쓰는 변수는 주식 가격, 스탁 프라이스,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만기일, 이 다섯 가지 변수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냐면 콜 혹은 풋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뭐 블랙쇼울즈 멀튼의 그 모형을 뭐 유도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복잡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아는 거는 이 수업의 목표는 아니고요. 그거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파생상품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블랙쇼울즈 멀튼 포뮬라는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함수이고 그 함수는 다섯 가지 변수를 가지고 옵션의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큰 네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비트라지 거래에 기회가 없고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프릭션이 없습니다. 프릭션이 없다는 말은 이 거래자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떤 그 비용이 들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완전 프릭션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계약이 만기일에 동시에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은 주어진 이자율을 가지고 돈을 무한대로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썸션이 굉장히 현재 시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현재 시장은 프릭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입이 생기면 옵션을 거래해서 수입이 생기면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을 주문할 때마다 브로커한테 어떤 특정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매월마다 만기가 되는데요.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옵션은 만기가 되는데 선물은 만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돈을 빌리는 이자율과 빌려주는 이자율이 다르죠. 하지만 이 블랙쇼울즈 멀튼 포뮬라에서는 이자율이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들이
현실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을 했을 때 굉장히 수학적으로 심플한 형태로 블랙쇼즈 포뮬라를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블랙쇼즈 멀튼 모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을 뭔가 제거를 하면서 새로운 옵션의 모형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옵션에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살 권리를 의미하고 풋 옵션은 특정한 가격에 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가격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로는 행사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략 옵션의 스타일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유로피안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스타일은 언제든지 옵션의 만기일에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은 옵션 만기일 전에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머니니스는 주식의 가격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다면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인 더 머니 영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 더 머니 옵션이고요. 풋 옵션 같은 경우는 out of the money 옵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작다면 콜 옵션은 out of the money 옵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풋 옵션은 in the money 옵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로직은 옵션을 즉각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만약에 수익이 나면 in the money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out of the money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다면 콜 옵션을 즉각 행사하게 되면 프로핏이 생기죠. S-K만큼 프로핏이 생깁니다. 하지만 풋 옵션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S인데 K로 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풋 옵션을 바로 행사하게 되면 지금 싼 자산을 비싼 가격에 비싼 자산을 싼 가격에 팔게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풋 옵션은 out of the money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in the money, out of the money 옵션을 정의할 때는 이 옵션을 즉각 행사했을 때 프로핏이 생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t the money 옵션은 이 옵션을 즉각 행사했을 때 아무런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at the money 옵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블랙쇼즈 멀튼 모델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관련된 패키지를 불러올 텐데요. 그래서 제가 쓸 패키지는 math, 그리고 numpy,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matplot, 그리고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cipy라는 패키지에 quad라는 함수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quad 함수는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블랙쇼즈 포뮬라를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블랙쇼즈 포뮬라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블락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정규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이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함수를 파이썬 내에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내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def라는 신텍스를 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펑션 이름을 쓴 다음에 펑션은 항상 인풋이 있죠. 인풋 변수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쓰고 그리고 이 받은 인풋 변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웃풋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인풋이라고 할게요. 인풋은 쓸 수가 없네요. 그냥 x라고 할게요. 아웃풋을 계산을 하는데 x에 더하기 2라는 아웃풋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함수를 돌려주는 이 아웃풋 값을 리턴해주는 라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fx에 함수 이름을 쓰고 fx에 4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6이 나오겠죠. 6. 근데 이 함수를 뭐 만약에 곱하기로 변경을 하시면 이 fx를 다시 불러주시면 4에 곱하기 2를 해서 8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이 인풋 변수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콤마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의들을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아웃풋을 all sum이라고 뭐 칭하게 되면 all sum을 리턴하게 되면 각각의 주어진 x, y 값들을 총 합해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이 함수는.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하나뿐이면 뭐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오류가 났는데 변수를 이렇게 원하는 변수만큼 다 정해주면 지금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뭐 쉽죠. def라는 라인과 그리고 이 return이라는 라인을 가지고 이 사이에 함수를 정의를 하고 요 사이에는 괄호 사이에는 input 변수 그리고 return 이 명령어 뒤에는 결국에는 이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값을 돌려주는 그 라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지금 스탠다드 노멀의 그 density 펑션을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명은 dn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dn 그리고 인풋 변수는 x입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에서 x가 있죠. 그래서 pdf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math 펑션 내에 exp라는 함수를 쓸 텐데 exp는 exponential 펑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exponential 펑션 쓰죠. 그래서 exponential 펑션 안에 지금 x제곱 나누기 2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퀘이션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0.5를 치시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x 다음에 위에 승수 이제 2승을 해야 되는데 2승을 승수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별 2개를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어떤 뭐 R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이런 꺽쇠 모양을 쓰기도 하는데요. 파이썬은 이렇게 별 2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의된 게 지금 PDF 내에서 exponential 펑션을 정의한 거고요. math 펑션 내에 sqrt는 여기 루트 펑션입니다. 루트 안에 뭘 넣냐면 2 곱하기 파이를 넣죠. 근데 파이를 math 펑션 안에 있는 파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수를 이용하시면 파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PDF를 정의를 하고 PDF를 리턴을 하면 지금 정규 분포의 PDF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텐데요.
방법은 x의 어떤 영역을 잘게 쪼개서 x 포인트를 잡고 각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함수 값을 찾은 다음에 x와 y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정규 분포면 약간 벨 모양, 이제 종 모양의 분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numpy 이제 라는 모듈 내에 린 펑션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 린 펑션을 뭐 약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린 펑션은 이 린 펑션 내에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아규먼트는 두 변수는 영역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영역을 정하고 얼마만큼 그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있는 이 범위를 얼마만큼 분할을 하는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3에서 이 포인트들을 100개의 포인트들을 3까지 쪼개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는 x로 쓸 예정입니다. x. 그리고 나서 이 x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y 포인트를 정의를 할 텐데요. y 포인트를 정의를 할 때 루핑을 쓸 겁니다. 루핑이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x가 움직이면서 그 x 값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값들을 함수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벡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파이썬 내에서는 루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for loop을 쓰고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제 x라는 그 영역에서 x라는 어레이 내에서 변수를 계속 뽑는 그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 포인트 내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루핑이 돌아가는 그 영역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스트럭처를 쓰고 나면 i가 계속 그 x 포인트 내에서에 있는 값들로 계속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 변환되는 값들을 이용해서 dn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이 괄호를 묶어주면 루핑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쭉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 포인트. 그러면 x의 값을 하나 받고 이 dn 펑션에 넣어서 y 값을 계산하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플롯을 할 텐데요. 플롯은 plt 위에 있는 보시면 matplot 라이브러리에서 py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플롯을 할 텐데요. plt에서 plot x 포인트와 y 포인트를 정해 주시면 그러면 플롯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 모양으로 플롯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PDF를 가지고 적분해서 이제 CDF를 구할 겁니다. 적분을 하는 함수가 이제 quad라는 함수인데요. quad라는 함수인데 이 quad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함수를 어떻게 쓸지 뭐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는 항상 하는 전략이 예제를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 quad라는 함수를 쓰는데 x2 이제 적분할 함수를 위해서 정의를 하고 적분할 영역 0에서부터 4까지 적분할 영역을 정해주면 적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함수를 지금 람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남다라는 이 뭐라고 그러죠? 남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정의된 함수를 여기에 quad라는 그 펑션에 넣어주면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할 때 CDF를 구하려면 특정한 포인트 내에서 특정한 D라고 주어진 포인트 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D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PDF를 이렇게 이제 펑션을 만들고요. 다시 그래서 fx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이 quad라는 펑션의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는 항상 이 남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펑션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PDF죠. 이 PDF 안에서 이제 quad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될 텐데요. 이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D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으니까 무한대를 정의하기 힘들죠.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50이라고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D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D는 뭐 끝 리밋이 맥스 최대한 50까지 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이제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 같은 형태로 같은 방식으로 CDF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CDF를 이 루핑 스트럭처를 통해서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정규 분포의 CDF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CDF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주어진 특정한 지점에서 이 지점 밑으로 그 정규 분포가 발생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가 맞다면 이 CDF의 정규 분포가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잠시만요. 코드를 펑션 이름이 nd죠. nd가 CDF가 정규 분포의 CDF는 제로 시점에서 이게 0.5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50% 확률로 음수고 50%의 확률로 양수기 때문에 0이라는 기준으로 이 확률이 50%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5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 CDF 정규 분포의 CDF를 가지고 블랙쇼울즈를 정의를 할 텐데요. 블랙쇼울즈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요. 블랙쇼울즈 함수는 뭐 여기 보시면 콜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근데 요거를 좀 이퀘이션을 뜯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우리가 정의한 CDF고요. ST는 주식의 가격, 그리고 K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 그리고 익스포넨셜 펑션, 그 이자율, 그리고 남은 만기일, 현재 시점과 만기일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n 펑션은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고 ST와 K 그리고 이 T에 대한 정보는 뭐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해야 되는 게 D1이랑 D2인데 D1, D2도 잘 보시면 시그마는 volatility 그리고 또 있는 게 뭐죠? 이 volatility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D1, D2도 이 우리가 사용하는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D1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1은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D1 내에는 5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점까지 치면 총 6가지네요.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현재 시점, 그리고 만기일, 이자율, 그리고 변동성. 이 5가지 인풋을 가지고
D1을 정의하게 됩니다. D1을 정의할 때 로그 펑션이 있으니까 mass.log 펑션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스탠다드한 우리가 이미 배운 형태로 이퀘이션을 쭉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D1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D1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1도 뭐 여러 가지 인풋들을 넣어주면 D1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D1을 정의를 하고 나면 D2는 뭐 쉽게 정의가 되죠. D1에서 시그마 곱하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T-T의 루트 값을 빼주면 D2가 자동으로 정의가 되니까 D2의 함수는 뭐 따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뭐 만약에 원하시면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되는데요. 뭐 df, d2f를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 할까요? st, k, t, t, r, 시그마라고 하신 다음에 우선 D1을 이 D1F에서부터 콜을 해서 계산해 버리면 쉽죠? tr 시그마 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D2는 D1 빼기 시그마 곱하기 매스의 스퀘어 루트의 남은 만기일, 이렇게 정의를 하신 다음에 리턴을 D2를 리턴 하시면 D2가 정의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전략으로 블랙쇼즈 펑션을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블랙쇼즈 콜옵션 함수 이 블랙쇼즈 콜옵션을 정의를 하는데 뭐 당연히 6가지 변수를 쓰고, 이 6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D1F라는 펑션을 불러와서 D1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D2는 제가 요 위에 정의를 했는데 D2는 D1에서부터 다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콜 밸류는 결국에는 요 이퀘이션 전체를 쓰시면 되죠. 요 이퀘이션 전체를 쓰시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n 펑션을 쓰고 주식 가격 빼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펑션 곱하기 n 펑션을 쓰신 다음에 나머지 군더더기 그 텀들을 곱하시면 콜 옵션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이 콜 옵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을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의된 함수를 다시 콜 옵션을 정의를 하는데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블랙쇼즈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된 함수 블랙쇼즈 콜 옵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100이고 행사 가격이 150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3월 0.3 지금 현재 시점이 1월이 현재 시점이 1이라고 하고 연 단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0.3이라고 하고 뭐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0.02, 변동성이 뭐 0.05라고 주어지면 그러면 콜옵션 가격이 블랙쇼즈 펑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D2를 만약에 D2F 펑션 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똑같이 dr 시그마 라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펑션을 하면 계산 값은 똑같죠. D2 펑션을 대신에 콜한 거죠. 네. 그리고 풋 옵션은 결국에는 뭐를 이용하냐면 풋콜 패러티를 이용할 겁니다. 풋콜 패러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비트라지 거래가 없기 위해서 이 풋 옵션과 콜 옵션과 주식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특정한 관계가 요 관계입니다. 수학적으로 풋 밸류와 콜 밸류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주식 가격으로 정의된 이 펑션에 따라야 된다.
아니면 아비트라지 거래가 발생이 되고 뭐 주식 시장이 아비트라지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프레셔가 생기면서 가격들이 변화가 되고 그 가격들이 변화가 되면 항상 이 풋콜 패러티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풋콜 패러티를 이용을 하면 풋옵션은 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퀘이션으로 정의가 될 텐데요. 뭐 똑같은 전략으로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죠. 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콜옵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실제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8,000, 그리고 남아있는 만기는 1년, 현 시점은 제로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0.025, 그리고 변동성은 0.2. 이 변동성은 컨스턴트,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식 가격을 400에서 1200까지 150개만큼 쪼개서 분할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변했을 때 콜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현재 주식 가격을 어떤 특정한 레인지를 잡은 다음에 150개 쪼개서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콜옵션의 어떤 이제 즉각 행사 가격을 계산하는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 블랙저주 콜옵션 밸류를 또다시 루프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불러들이면서 이제 콜옵션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찍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지금 주식 가격이 4,000에서 1,200까지 쭉 움직이면서 콜옵션을 계산하게 되고 이 C와 X를 동시에 만약에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코드 PLT 플랫 S가 지금 행사 가격이고 주식 가격이고 주식 가격이 변했을 때 콜옵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S를 X로 쓰고 C를 Y로 쓰면 보이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이쁘게 포장을 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주식 가격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콜옵션 밸류가 굉장히 비선형적인 방향으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 콜옵션의 이 가치는 즉각 행사했을 때의 가격의 어떤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를 갖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더 블랙저주 포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